이재명 대표가 공유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의 글인데 천화동인 1호 700억의 주인은 유동규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428억 약정설.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700억 세후 428억을 나눠 갖는다는 내용. 정영학 녹취록과 정면 배치. 700억 주인은 유동규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김의겸 의원의 서면 브리핑 글을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천화동인 1호 700억의 주인은 유동규 씨다라고 밝히고 나서고 이재명 대표도 같이 동조를 한 겁니다. 김수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천화동인 1호 다 유동규 씨 거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는 애당초 김용이나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700억의 최종 목적지는 유동규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정진상, 김용은 나오지도 않는데 이제서 검찰이 억지로 엮는다, 소설 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정영학 씨가 그 최종 목적지가 이재명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를 정영학에게는 모르는 걸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 돈의 목적지가 결국 김용,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이 가게 돼 있다는 걸 비밀로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부정한 돈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못하러 여러 사람 알게 하겠습니까? 의형제를 맺은 그 사람들까지만 알고 그 외의 인물들은 모르게 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 녹취록에 김용, 정진상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돈은 유동규가 다 가져가게 돼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시작 자체는 검찰의 수사 시작 자체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파보니까 다른 것들이 줄줄이 나왔을 수 있죠. 김의겸 의원은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하지만 그 검찰 수사의 주요한 증거이자 시작이 됐던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역설적으로. 그때랑 말 다르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 녹취록에는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근데 무슨 정영학 녹취록이 성경도 아니고 거기서 시작이 돼서 수사를 했겠죠. 거기에 정진상, 김용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대장동 사건의 어쨌든 설계자는 이재명 본인이 자기가 설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선 때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돈은 유동규가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김의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 최종 목적지는 유동규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설계는 이재명이 하고 몸통은 윤석열인데 돈은 유동규가 가져간다는 이 말 자체가 저는 너무 말이 안 되고. 어떤 족보입니까? 그러면 설계는 이재명 대표,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 700억 주인은 유동규.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계를 하죠? 이게 설계인가요? 전혀 상관없는 세 사람이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고 몸통은 또 그럼 왜 윤석열이며 본인이 또 설계했다라는 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정영학 녹취록에 그 이름이 없다고 해서 본인은 무죄다. 정진상, 김용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검찰이 당연히 물증을 확보하겠죠. 만약에 물증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판판이 깨질 거예요. 증언만 가지고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검찰이 그거에 실패한다면 아마 재판에서 뒤집어져서 무죄가 나올 겁니다. 이게 약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정혁진 변호사님, 이 이재명 대표나 이제 김의겸 의원의 어떤 반박을 보면 검찰 수사 내용 중에 어디까지를 받아들이고 말 것인가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점점 좀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애초에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조작이고 허무맹랑하고 몸통은 오히려 윤석열이다. 지난 대선 때는 이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증거들이 나오고 진술들이 나오니까 유동규까지 돈을 받은 것까지는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검찰 수사가 거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간 건 알고 봤더니 이 유동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용, 정진상 씨에게도 돈이 전달됐다라는 그 유동규의 진술과 남욱의 진술과 등등등의 진술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검찰에 따르면 일정 정도 물증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자, 이게 흥미롭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게 모순된다라고 보는지, 김의겸 의원이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또 왜 이재명 대표가 퍼날랐는지 공유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700억 유동규 거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유동규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동규는 3명이에요. 삼위일체가 된 거예요.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형제래매요. 그다음에 의형제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유동규가 내가 총대 메고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세금 띄고 428억인가 남으면 그거 n분의 1 해가지고 형님들한테 나눠준다.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그냥 가만히 내가 그냥 다 안고 벌써 이제 징역 1년 살았잖아요. 그 감옥에서 1년 넘게 있으면 그 사이에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했는데 올 생각이 안 되니까 좋은 날이 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혼자서 내가 다 독박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책임질 만큼만 지겠다. 그 이야기가 책임은 n분의 1로 지겠다라고 한 것인데 이러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김용과 정진상의 혐의가 벗어나는 것인지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전 이해가 사실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제가 봤을 때 화가 난다고 하기보다 좀 허탈하다고 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부동산 개발하는 거는 김연아 의원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거든요. 인허가하고 땅 작업. 인허가는 시장이 갖고 있으니까 다 끝났고 땅 작업 어떻게 했냐면요. 성남 도계공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계획법에 예. 성남 도계공 같은 데가 50%에다가 한 주만 더 갖고 있으면 대장동 주민들 땅 수용할 수 있다고요. 그다음 화천대유 설립해가지고 건설사들 다 배제했죠. 그래가지고 건설비 올렸죠. 그러니까 이 뭐 1조에 가까운 돈이 이제 수익으로 저 대장동 일당들한테 남게 된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대장동 원주민들과 수분양자들의 그 땀을 갖다가 그 돈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긴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성남 도계공 정관을 갖다가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8조에 공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700억에 대해서는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꿀꺽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다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라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뭐 그럴 정신은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참 이렇게 대장동 보면 볼수록 이제 악귀가 이제는 딱딱딱 맞아지는 것 같고 검사가 무슨 소설을 씁니까? 검사가 국문과 나왔습니까? 영문과 나왔습니까? 검사는 공소장 쓰는 거고요. 공소장은 다큐멘터리예요. 제가 봤을 때 소설은 굉장히 허접하게 보일지 몰라도 다큐멘터리는 제가 봤을 때 그 악귀가 딱딱딱 맞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준 변호사의 개인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고 소설을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설가들이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몇 년간 사전 조사하고 답사하고 검찰 못지않게 철저하게 국문과 나온 사람들도 철저하게 다 뭐 현장 아니 조사하고 소설이 합니다. 다큐멘터리보다 공소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소설은 유명한 대작 같은 것들은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도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특히 이제 노인과 바다 이런 소설을 보면 그 작품의 심도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죠? 네.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 견해였습니다. 반면 실질적 진실은 모르겠어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1원 한 장 받은 거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재수 의원님이 앞서 재차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물증, 증거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원은. 물증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의 성과가 달린 것 같다라는 말씀 재차 거듭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진상 실장을 이르면 내일 검찰이 소환할 걸로 보이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정진상 실장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9일 민주당사 안 정진상 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씨 통화 기록 및 휴대전화 위치 토대로 영장을 발부했고 정진상 실장의 사무실 존재가 소명됐다라는 입장. 민주당은 당사의 정진상 실장의 사무실은 없다라고 반발한 바 있었죠. 당사 셔터 내린 채 3시간가량 영장 집행 저지. 검찰은 그 시각에 사무실 정리 등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쎄요. 이 보도는 조금 글쎄요.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 보도가 뭐 그렇게 크게 이 보도는 좀 갸웃갸웃거리는 대목이 왜냐면 첫 번째 민주당 의원들 보좌관들 다 밖에 나와 있어서 뒤에서 뭐 사무실을 정리하고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래도 제1야당 공당인데 뭐 증거 인멸을 했다라는 건 좀 과도한 보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재수 의원님 뭐 발언 주시죠. 뭐 저러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믿지는 않는데 다만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아마 내일 검찰에 아마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가장 잘 인용이 되는 게 증거인멸, 뭐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증거인멸이라는 그 명분을 검찰이 좀 쌓아야 된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아마 저는 이제 검찰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3시간 동안 셔터 내려놓고 뭐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아마도 그 법조계 출신 민주당 한 의원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검찰한테 다 치웠지. 그 말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을 왜 해? 애초에 그렇죠?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예,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보도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